네, 안녕하세요. 박원복입니다. 오늘은 원어민도 헷갈리는 표현 115가지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수업에 들어가죠. 네, 87번째. A gente não podemos saber onde é. 자, 사실 아젠치는 구어체적으로 사용될 때 우리란 의미입니다. 의미상 1인칭 복수가 됩니다. 우리란 말로. 그렇다고 해서 동사 또한 우리처럼 밖에서는 안 됩니다. 볼까요? 예. 아, gente não pode saber onde é. 우리는 거기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보세요. 아, gente se vê amanhã. 야, 내일 봐. See you tomorrow 이 말입니다. 이제 제기대명사로서 쓰인 거죠. 그죠? 우리 서로 본다. 내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나자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3인칭 단수로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3인칭 단수로 받는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우아 마네킹. 우 모델로 아 모델로.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보죠. 두 개의 성을 가진 명사들이다. 그러니까 마네킹인데 남성 마네킹이면 예, 혹은 또 마네킹 자체를 뜻할 때 있지만 굉장히 그 옷빨이 굉장히 잘 받는 사람. 예, 그런 경우 남자 여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대상에 따라서 남성, 여성을 쓸 수 있다는 뜻이고 또한 남자 모델은 우 모델로, 여성 모델은 여자 모델은 아 모델로, 아 모델라가 아니에요. 아 모델로. 예. 그래서 두 개의 성을 가진 명사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루이스의 웅봉 마네킹 모델로. 그죠? 루이스는 남자 이름이죠. 그죠? 루이스는 아주 멋진, 훌륭한, 좋은 이 말이죠. 좋은 마네킹이야. 옷빨이 잘 받아. 이 말이죠. 잘 받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또 모델이야. 예. 그 다음에 루이저 브루네치. 루이저 브루네치는 에마 부아 모델로. 그죠? 아가 아니죠. 그죠? 에마 부아, 요것은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그, 좋은 모델이고, 그리고 또 좋은 마네킹이다. 뭐 그렇게, 우마 부아 마네킹.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거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관사 같은 걸 통해서만 성을 구분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Tanto eu quanto o motorista pegou no sono. 자, pegar no sono가 이제 그 졸리는 겁니다. 그죠? 졸리는 거. pegar no sono. 잠자다 이런 말도 됩니다. 자, 문장을 보면은 tanto quanto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뭐뭐 하다라는 구문이 됩니다. 자, 나뿐만 아니라 모토리스타 운전수도 예, 졸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보세요. 빼고를 썼습니다. 빼고. 근데 이것이 틀렸다는 거죠. 그죠? 왜 그랬을까? 의미상 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그 운전수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어떤 선택적이 아닙니다. 나 혹은 모토리스타 이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에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1인칭 들어가기 때문에 1인칭 복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답변 볼까요? 네. Tanto eu quanto o motorista pegamos no sono. 그죠? 1인칭 복수가 됩니다. 어쨌든 두 명이기 때문에 복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인칭 복수, 즉 우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 변화는 빼가무스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다음을 볼까요? A menina falava que sentia dores de estômago. 자, 그 소녀가 얘기를 하곤 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sentir, 느끼다, 느끼곤 했다고 말했었다. dores de estômago. 도로 하면 이제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스토마고, 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었다.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 자,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볼까요? 아미나 디지아를 써야 한다는 거죠. 자, 팔라르는 말하다. 역시 디제르도 말하다는 의미를 갖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근데 그 역할이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상당히 이제 혼용해서 씁니다. 팔라르 쓸 자리에 디제르 쓰기도 하고 디제르 쓸 자리에 팔라르 쓰기도 합니다. 디제르 쓸 때 팔라르 동사 쓰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몇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디제르 쓰는 게 정상입니다. 뭐를 말하다 할 때는 대절을 끼 이하절을 이끌 때는 디지를 동사를 씁니다. 근데 가끔 팔라르 동사를 쓰기도 한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와서는 이게 꼭 문제라고 얘기하기가 뭐합니다. 왜냐하면 팔라르 동사 자체도 타동사로서 끼야 목적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자 이것은 원래는 디제를 쓰는 게 정상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특히 팔라르 베르다지 솔직히 말하다, 진실을 말하다, 거짓말을 하다. 팔라멘 지르, 팔라 잉글레이스 영어를 말하고 팔라르 프랑시스 프랑스를 말하고 팔라르 알레몽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예를 보고 여러분이 이거 팔라르하고 지젤의 차이점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Vocês não sabem o que dizem. 너희들은 모른다. 자, 지정의 주어도 이거겠죠, 그죠? 주어가 동일할 때는 종속절이나 간혹 가다 주절에도 생략됩니다. 그 대신 종속절에 주어가 나와줘야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 너희들은 말을 자꾸 하는데 너들 스스로도 니네들이 뭐를 얘기하는지 너들도 몰라. 모르고 있잖아.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팔랑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정을 씁니다. 그 다음 엘리 팔로 반복을 할 때는 보통 장황하게 강조하거나 뭐 장황하게 얘기할 때 그때 주로 씁니다. 그럼 말하고 계속 말을 했지만 능 지신 꼬자내뉴마 꼬자구마 아구마가 이제 뒤에 나중에 부정 대명사가 올 때 정확치 않은 수량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거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우리가 보통 부정 대명사로 얘기합니다. 그때 부정 형용사도 같이 나오는데 그때 배우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아구마가 명사 앞에 오는데 보통 명사 뒤에 오면서 능이 따라 붙을 때는 눈가입니다. 절대 뭐하지 않다 이 뜻이 됩니다. 완전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하고 장황하게 말을 했지만 능지시고자고 뭐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핵심이 없었다는 거죠. 전혀. 그가 실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팔라르 썼습니다. 여기는 GC를 썼습니다. GC.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간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잘 보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문법학자들도 똑부러지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단지 팔라르면 솔직히 얘기하다든가 뭐 거짓말 한다든가 무슨 언어를 말하다 이럴 때는 팔라르밖에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제를 쓰지 않아요. 지제를 나야지 지제르면 지르 지제르 잉글레이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팔라를 중점적으로 쓰고 나머지 경우 그죠? 무엇을 말하다 뭐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지제르 동사를 쓴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또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라고 말을 해봐. 오늘날 이제 포르투갈어권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어를 가르친다. 원어민에게. 근데 하나라고 따라해봐요. 말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동사를 쓰겠습니까? 팔라를 쓸 거야? 아니면 지제를 쓸 거야? 어떤 걸 쓸 겁니까? 이거 팔린 저를 쓰지 않습니다. 지가 하나라고 말해봐. 여기에 팔라르 동사의 명령형 팔리는 쓰지 않습니다.
지가 하나라고 말해봐. 예. 지가 치읓이라고 발음해봐. 치읓. 이거 팔리는 절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그 용도를 여러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날 팔라르하고 지제르는 거의 구분이 없이 막 쓰입니다. 같이.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요 예문하고 바로 요 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91번. Ela quer é meu dinheiro. 자, 이거 이상한 문장이죠. 그죠? 그녀는 원한다. 근데 난데없이 세로 동사가 들어있어요. 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meu dinheiro. 얼핏 봤을 때는 그녀는 내 돈을 원한다. 이 말일 겁니다. 그럼 애가 이거 뭐냐? 갑작스레 이게. 문장 구조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웃기엘라께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 동사 애가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도 않고 이게 또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엘라께 매우 중요해요. 맞냐 틀리냐. 볼까요? 고해투 맞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 브라산다고 실질적으로 회화할 때도 바로 이런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엘라께 매우 중요해요. 그녀는 내 돈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세로 동사 에를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내 돈을 원해. 바로 그 말이 되겠죠. 그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Eu quero é dormir. Eu quero dormir. 바로 그 말인데 Eu quero é dormir. 내가 원하는 건 잠자는 거야. 난 잠자고 싶어. Estou exausto. 나 완전히 녹초가 됐어. 녹초 상태야 이 말이죠. 그죠? 완전 체력이 소진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Oportunidade como essa não aparece sempre. 자, 뭐 문제 될까? 그와 같은 기회. 이 말이겠죠. 그죠? 에사가 된 이유는 como essa oportunidade가 뒤에 또 opportunity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반복을 싫어하니까 뒤에는 에사만 남겨둔 겁니다. 그와 같은 기회가 우리나라 말로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있는 건 아니야. 항상 나타나지 않아.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야. 이제 원래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근데 말은 될 것 같지만 포에서는 보세요. 능과 생뿌리는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언어의 관습입니다. 포르투갈의 관습이야. 단지 냉생뿌리 항상 그런 것은 아니야 할 때 이것은 말이 되는 겁니다. 냉생뿌리. 그래서 oportunidade como essa. 자, 볼까요? oportunidade como essa nem sempre aparece. 항상 있는 건 아니야. 그 같은 기회는 그와 같은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야. aparecer은 나타나다는 뜻이지만 우리말로 그 가독성을 높여서 번역을 한다면 그와 같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능과 생뿌리는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한 능 todos os dias, 능과 todos os dias 이것도 함께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냐? 마찬가지 냉 생뿌리처럼 냉 todos os dias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건 맨날이겠죠, 그죠? 맨날 모든 날들이니까 맨날 나는 사무실에 간다. 그러니까 맨날 내가 사무실에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다 안 갈 수도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게 맞습니다. 근데 능하고 또는 같이 쓰지 않습니다. 도주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포르투갈의 고유한 그 언어적 관습이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만약에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가지 않습니다. 모든 날들을 가지 않습니다. 그 말 절대 안 간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nunca vou ao escritório.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nunca vou. 능 대신에 nunca. 한 번도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건 빼버리고. 이렇게 쓰는 거죠. nunca vou ao escritório.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93번. O noivo é mais jovem que a noiva de 5 anos. 어플리 보기에 신랑이 신부보다도 더 젊은데 5년 더 젊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뭐가 틀렸을까? 잘 볼까요? O noivo é mais jovem que a noiva, 5 anos. 바로 그렇게 전체 지를 안 쓰고 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화에서 보면은 이것이 여기 앞에 가입니다. O noivo é 5 anos mais jovem que a noiva.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앞에 올 때도 당연하게 전체 지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이거 참 뭐랄까요? 딱 꼬집어서 어떻다라고 딱 얘기하기가 참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베르 동사 다음에 시간 표현이 올 때 어떻게 됐냐? 일단 한번 살펴보죠. 뭐뭐 한 지가 얼마 되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아베르 동사 다음에 시간 표현이 오게 되면 뭐뭐 한 지가 얼마 되다 이 말이죠.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이 된다. 능 이하무사 사바도에 가보지 않은 것이 오래됩니다. 가보지 않은 것이 오래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우선 답변부터 볼까요? 자, 현재가 아니고 아베르 동사의 불완전 과거로 써주는 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충분하게 문법적으로 설명이 되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 왜 아가는 안 되느냐? 이게 참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설명을 볼까요? 아베르가 포함된 문장에서 다른 동사의 시제가 불완전 과거죠. 그죠? 혹은 대과거, 과거의 과거. 이걸 때 아베르 동사는 불완전 과거가 된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문법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불완전 과거. 이럴 때 이것도 역시 불완전 과거 모양으로 받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Havia mais de 5 anos. 5년이 넘었다는 거죠. Que não estudáramos. 공부 안 한 지가 5년 넘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대과거죠. 그죠? 대과거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제 과거 완료 시제인데 대과거를 대신해서 그걸 대신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포르투갈의 과거 완료는. 예. 공부 안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어.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럴 경우 혹은 불완전 과거, 지금처럼 불완전 과거가 오거나 이렇게 대과거 이런 모양이 올 때 아벨 동사는 불완전 과거 변화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 보세요. 아베르가 포함된 문장에서 그러니까 아베르가 이런 문장에서 예를 들면 그죠? 이런 문장에서 완전 과거를 대체하여 불완전 과거가 쓰인 경우 아까 전에 불완전 과거가 쓰이면은 아베르 동사도 불완전 과거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완전 과거를 대체해서 불완전 과거가 쓰인 경우 아베르 동사는 현재 시제가 된다. 이래 놨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건 완전 과거를 대체하는 포무스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포무스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과거를 대체한 불완전 과거가 쓰일 경우 아벨 동사는 현재 시가 된다. 그러면 이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아벨가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문법적으로 보세요. 포무스를 쓰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죠?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살바도르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기간이 주어질 때는 뭡니까? 일회성이 아니죠. 그죠?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과거가 돼야 하는 겁니다. 완전 과거를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무스는 불완전과거인데 포무스를 대체한 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베르 동사를 현재를 쓰면 안 되고 불완전과거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어차피 녹음돼서 되는 강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예. 자, 읽어볼까요? A 30 anos a guerra começava. 전쟁이 시작되고 했다란 말로 많이 이상하잖아, 그죠? 전쟁이 어느 순간에 원 포인트처럼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 시간 측정을 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시간 측정이 가능하면은 그것은 완전 과거를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começava 불완전 과거를. 예. 과거에 반복된 어떤 행동이나 상황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 불완전 과거인데 이 불완전 과거를 써서 그 말 자체가 안 되죠. 원래는 이렇게 완전 과거를 써야 할 자리에 만에 하나 불완전 과거를 썼다면 이건 현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문법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원래 꼬메사바 쓰지 않죠. 꼬메소로 쓰죠. 이 전쟁이 시작된 지가 30년 된다. 파지르 동사 쓰면은 끼를 쓰죠. 전쟁이 시작된 것이 30년 된다. 파제르 동사나 아베르 동사 다음에 시간을 되는 표현이 오면은 한 지가 얼마 된다. 똑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완전과거를 대체해서 불완전과거 쓰인 경우는 완전과거잖아. 그죠? 이건 완전과거 완전히 나왔잖아. 그러면 현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불완전과거. 그러니까 완전과거를 쓸 수 없는 자리에 불완전과거 쓰면 이것도 당연히 불완전과거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번. Os Estados Unidos é uma potência. 자, 어찌 이상합니다. 그죠? 주어가 미국이고 이건 복수 형태입니다. 미국은 항상 복수 형태로 씁니다. 미 합중국이잖아요. 그죠? 여러 스테이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합중국이라는 뜻입니다. 스테이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주어가 복수인데, 엄연하게 복수인데, 맞느냐? 답변을 먼저 보죠. 아닙니다. 성을 소재합니다. 미국은 복수 형태입니다. 이와 비슷한 나라가 있죠. 그죠? as Filipinas. 예. 이거 항상 복수로 쓰이고 정관사도 복수가 되어 있고 동사도 복수가 돼야 합니다. 성.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땡스 하면 이제 강대국이란 뜻이죠. 그죠? 강대국 중에 하나다. 이런 말 편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셀은 관사수에 따르는데 근데 관사가 관사수에 따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이 된 건데 복수니까. 근데 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단수 취급을 해버리고 맙니다. 보통 신문 제목에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문 제목에 공간을 이유로 해갖고 보통 관사를 안 쓸 경우 있습니다. Estados Unidos é uma potência. 이때는 맞습니다. 세르 동사는 관사에 따르기 때문에 관사가 없으면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stados Unidos conseguiu o acordo que desejava. 둘 다 단수죠. 그죠? 미국은 얻어냈다는 거죠. 성취했다. 합의를 성취했다.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던 미국은 자신이 원하던 그 합의를 이끌어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공식 이유 3인칭 단수죠. 다시 잡아도 3인칭 단수 변합니다. 자, 마지막 거 볼까요? cheirando queimado.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거 cheirando 동사 다음에 아가 와줘야지 무슨 냄새가 나다는 표현이 됩니다. 예, 아. 그래서 탄 냄새가 난다. 그럴 때는 cheirando a queimado. 아가 와줘야 합니다. 예, queimar가 태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queimado가 이제 그 과거분사 형태가 됐습니다. 탄내가 난다. 이럴 때는
está cheirando a queimado가 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문을 보면 esta camisa, 이 와이셔츠는 이 셔츠는 está cheirando a suor. 수어가 땀이죠, 그죠? 땀. 땀 냄새가 난다. 자, 그 다음 seus cabelos, 너희 머리카락과 그리고 너희 옷, suas roupas, cheiravam, 나곤 했다는 거죠. a cigarro, 담배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너희 될 수도 있고 거의 될 수도 있고 세우는 거죠. 문맥을 봐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독단적으로 이렇게 동태 문장 나오면 너희 머리카락과 너희 옷에서는 담배 냄새가 나곤 했다.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문장들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그죠? 아베르 동사 플러스 시간을 표현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아베르 동사가 현재가 될 수 있고 불안정과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좀 까다로우니까 다시 한번 녹음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녹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제르하고 팔라르의 차이점. 이제 그 혼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팔라르 지제의 그 차이점을 예시로 들었었죠, 그죠? 뭐 솔직히 말하다, 거짓말하다, 그 다음에 뭐 영어하다, 포하다, 그건 다 팔라르 지제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제르는 이제 뭡니까? 지가 하나라고 얘기해봐. 그럴 때는 팔라르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 정도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